자, 이번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번 보고서, 자, 액세스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폼 액세스 DB 다운로드 받으셔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은 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 기준을 설명합니다. 자, 열기 눌러주시고요. 찾아보기 눌러서 바탕화면에 저장했죠. 그래서 바탕화면 클릭해 보시면 폼 액세스 DB 즉 액세스 프로그램으로 만든 데이터베이스 파일이죠. 자, 클릭해서 열기 눌러 주시면 이렇게 폼 2개까지 만들어져 있는 내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폼에서 보시면 여기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버튼을 눌러서 보고서로 이렇게 보고서 창이 열리게끔 해야 되는데 그 버튼을 못 만든 거는 지금 보고서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가 보고서 다 만들고 마지막 부분에 여기에다가 버튼 만들어서 보고서 열기 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먼저 보고서를 만드는데요. 관광지 관리 현황을 이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관리 현황이라는 것을 클릭하고 하셔도 되고요. 자, 만들기 눌러서 보고서에 보시면 보고서 마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이 있어요. 이 시간에 이거 2개 쓸 겁니다. 자, 보고서 마법사 먼저 합니다.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서 선택할 수 있죠. 이거를 안 누르고 들었을 때는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쿼리에 관광지 관리 현황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자, 항목을 먼저 보게 되면은 관광지 구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 코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관광지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정일자, 그 다음은 수용 인원, 그 다음에 주차 가능수. 그래서 총 6개의 항목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눌러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보고서에 관련된 것, 즉 관광지 구분으로 그룹화라고 되어 있죠. 4번입니다. 관광지 구분으로 그룹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해서 이걸로 그룹화를 했습니다. 관광지 구분을 해서 관광단지하고 관광지라고 해서 그걸로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2그룹으로 지금 해놨죠. 자, 그래서 관광지 구분에는 관광단지하고 관광지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2개의 그룹으로 그룹화를 했습니다. 자, 옵션에 혹시 뭐 다른 말이 있다면 여기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뭐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냥 기본 값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 눌러주시고, 자, 그 뒤에 보시면 관광지 명에 대해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관광지 명만 선택해 주시면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고요. 혹시 내림차순 하라고 하면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꼭 요약 옵션은 누르고 들어가야 됩니다. 요약 옵션은 뭐 하는 거냐면은 맨 밑에 있는 이 총 합계 구하는 거죠. 요약 옵션 눌러서 그냥 합계를 눌러주면 돼요. 근데 합계는 어디서 구하냐면 수용 인원에 대해서만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용 인원에 뭐 평균이라고 나왔어도 총 합계 또는 총 평균이 나오면 그냥 합계를 눌러줘야 여기 맨 밑에 총에 관련된 총 합계 총 평균에 관련된 요약 내용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꼭 합계를 눌러서 나중에 평균이면 AVG 즉 에버리지의 약자 AVG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 합계니까 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다음 눌러주시고 여기 그냥 그대로 단계별로 되어 있는 거 다음 눌러주시고 관광지 관리 현황 한 칸 띄우고 보고서죠. 보고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디자인 수정 들어가도록 합니다. 일단 마침 눌러주시면 디자인 창으로 이렇게 열리고요. 여기서 수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다 저는 창이 이제 좁아서 다 안 보이는데요. 여기 뒤에서부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는 다 보일 거예요. 이렇게 걸치기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글자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 눌러서 여기 보시면 텍스트 서식 나와 있는데 글꼴색을 검정색으로 모두 바꿔서 진하게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여기 쓸데없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보고서 보기로 확인해 가면서 작업하시면 좀 편해요.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거 필요 없고 몇 페이지 중 몇 페이지 여기에는 없어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를 없애도록 하는데요. 디자인 보기로 다시 가셔서 여기 제목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도 하고 보고서 보기도 하고 레이아웃 보기도 하고 디자인 보기도 하고 인쇄 미리 보기도 하고 다 할 거예요. 다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요거 필요 없었죠? 요거 자 클릭하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페이지 번호도 필요 없었죠? 요거 딜리트 키 눌러 지워주시면 되고 얘는 날짜잖아요. 나오는 오늘 현재 날짜인데 여기서 날짜는 2023년 4월 8일 이거 시험 본 날이죠. 그래서 이 날짜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날짜니까 여기 있을 필요는 없고요. 얘를 끌어다가 여기 위에다 갖다 놓고 나중에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페이지 바닥글은 다 빠져나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서 붙여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으면 그 사이사이 공간이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두 개를 선택해서 여기 사이에 아까 떨어져 나간 거 있죠. 지운 거.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위 방향키 눌러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올려서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다 갖다 대고 조정해 주시면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선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선 들어갈 자리를 조금은 비워 놔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여기 하나하나 먼저 이 내용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관광지 구분, 관광지 코드, 관광지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거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먼저 정렬부터 이렇게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래서 정렬에 가서 먼저 맞춤부터 해줍니다. 맞춤에 왼쪽 맞춤, 다른 항목들도 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왼쪽 맞춤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좁은 너비로 딱 다 일치시켜서 맞춰주시고 여기 약간 들어가 있죠. 여기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들어가 있으니까 오른쪽 방향키로 이렇게 선택이 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 오른쪽 방향키로 하나 둘 셋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항목이 가장 긴 게 5자잖아요. 얘가 가장 긴 걸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5개가 다 보이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얘를 보니까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이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홈 탭 눌러서 가운데 맞춤. 여기 눌러주는데 한 번 누르면 선택이 안 돼요. 항상 그거 생각해 두셔야 돼요.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선택이 되어야 가운데 맞춤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춰 놓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진한 색깔이죠. 그래서 여기서 홈 탭에서 여기 굵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항목도 굵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합계를 구하는데요. 굵게라고 되어 있어. 썸 함수 사용하는 거. 요거 썸 함수 사용하는 거 요거 굵게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저 항목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다 선택이 되면 얘들 굵게 여기 있는 홈 탭에 있을 때 그냥 다 해줄 겁니다. 굵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썸 2개 선택해서 굵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 중에서 총 합계는 붙어 있어요. 이거 어떤 때는 이것도 또 뭐 감점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자가 떨어져 있는데 이거
문제지의 출력 형태하고 같게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관광지 코드죠. 얘가 와야 되죠.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자, 왼쪽 방향키 이렇게 눌러주시면 적당히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정렬해서 맞춤해서 왼쪽 해주시고 가장 좁은 너비로 해준 다음에 얘네들도 보니까 관광지 코드가 가장 긴 거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약간만 이렇게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가운데 맞춤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홈 탭 눌러서 가운데 맞춤 한 번 누르면 안 된다 했죠. 또 한 번 눌러서 가운데 맞춤 되는 거 꼭 확인을 하시고 자, 보고서 보기 한번 쭉 해보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디자인 보기로 다시 가셔서 그 다음에 관광지명이죠. 얘도 선택을 해서 자, 무조건 정렬, 맞춤, 왼쪽, 크기 공간, 가장 좁은 너비. 자, 관광지명은 내용이 긴 거죠. 항목보다.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좀 넓혀주시고 가운데 맞추면 일단 먼저 해볼게요. 홈 탭 눌러서 가운데 맞춰 한 번 누르면 안 된다 그랬죠? 두 번 눌러서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크기 조금만 더 늘려보고 보고서 보기로 내용이 다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서 여기하고 길이가 같죠?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도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 보기로 다시 가셔서 그 다음에 지정일자죠. 지정일자 두 개 선택이 되도록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정렬 눌러서 왼쪽 맞춤 크기 공간 가장 좁은 너비에 해서 왼쪽 방향키로 약간만 이렇게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 공간을 보면서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여기 날짜가 더 길으니까 조금 더 항목보다 길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두 개 다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운데 홈 탭 눌러서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눌러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나와 있는 것이 수용인원입니다. 수용인원도 있고 합계도 있고 총합계도 있고 다 선택이 돼야 되죠.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정렬 눌러서 맞춤에 왼쪽 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좁은 너비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왼쪽 방향키로 약간 이렇게 옮겨서 해주시고 살짝만 수용인원 길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살짝만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얘네들은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건들지 말고 항목만 건들면 되겠습니다. 항목만 눌러서 항목은 항상 다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 탭 눌러서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나만 있을 때는 가운데 맞춤 한 번만 해도 딱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주차 가능 여기 선택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렬해서 맞춤해서 왼쪽 그 다음에 크기 공간에서 가장 좁은 너비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왼쪽으로 약간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요 사이 공간 이렇게 보시고 늘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늘려서 맞춰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맞춰주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숫자는 다 오른쪽 맞춤이니까 자, 이것도 항목만 선택해서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죠. 홈 탭 눌러서 가운데 맞춤 항목만 해주시면 됩니다. 숫자는 오른쪽 맞춤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고서 보기로 보니까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너무 촘촘하고 여기 좀 그렇죠. 요거 조금만 옮겨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 보기로 해서 지정 일자 요거 왼쪽으로 좀 이렇게 옮겨 주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인원을 약간만 왼쪽으로 좀 옮겨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 보기 보니까 대략 이제 어느 정도 보기 좋게 배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내용이죠. 날짜 내용인데요. 여기를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보고서 머리글 부분을 이렇게 아래로 좀 늘려서 날짜 부분도 클릭해서 아래로 좀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제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도 좀 아래로 좀 내렸습니다. 여기 붙어 있는데요. 자, 그리고 보니까 보고서 제목은 궁서 24포인트 굵게 밑줄 가운데 맞춤이죠. 자, 이거는 여기를 그냥 끝에까지 이렇게 쭉 늘려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 너무 바깥으로 이렇게 가면은 2페이지로 되니까 요거 안에다 해주셔야 돼요. 보고서는 한 페이지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주셔야 돼요. 바깥에 나가면은 2페이지 나중에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빈 종이가 인쇄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한 페이지 내에서 모든 거 편집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홈 탭 눌러서 글꼴이죠. 글꼴이 궁서입니다. 궁서 엔터 쳐주시고 크기가 24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시면 양쪽 늘려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가운데 맞춤이 자동으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맞춤 했고 그 다음에 이 날짜 부분입니다. 자, 이 날짜 부분을 클릭해서 오른쪽 방향 기로에서 여기 끝부분 이렇게 여기에다가 요 글씨하고 비슷하게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약간 이렇게 줄여주세요. 줄여서 여기에다 맞출 거니까 오른쪽 맞춤 해주면 되죠. 이렇게 맞춤해 주시면 되고, 자, 이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고서 머리끝 부분의 날짜는 데이트 시리얼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자, 클릭하시고 어디에 가서 보고서 디자인에 보시면 속성 시트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속성 시트가 여기 붙어서 나올 수 있는데 띄워놨습니다. 수정하기가 좀 불편해서요. 여기 가서 데이터로 가보시면 now 함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고쳐주시면 돼요. 여기 부분만. 그래서 데이트 시리얼 DATE 딱 치면 나와요. 여기. 그러면 이거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로까지 열리죠. 그리고 날짜를 그냥 쳐주시면 돼요. 데이트 시리얼은 연, 월, 1 이렇게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현재 과거의 특정한 날짜를 요일까지 나타낼 때 쓰는 것이 데이트 시리얼 함수인데요. 2023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연 다음에 월, 1 하고 가로 닫으면 끝나죠. 그래서 컴마 찍어주시고 4월, 04라고 해도 되고요. 4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 이렇게 입력하고 가로 닫으면 끝나요. 자, 그리고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닫아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보고서 보기 딱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요 내용을 이거를 투명하게 해주셔야만 되죠. 여기 뒤에 있는 배경 색깔과 똑같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 눌러 주시고 선택된 상황에서 보고서 디자인 속성 시트로 가셔서 형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형식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배경 스타일이 있습니다. 배경 스타일을 뭘로 바꿔주시면 되냐면은 투명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배경색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경색 위에 날짜가 나타나는 형식으로 되어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니까 4번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5번 들어가게 되는데요. 5번 보니까 수요민원의 합계와 총합계는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는데 굵게 하라고 되어 있어서 굵게 했고요. 썸 함수를 사용했는데 합계를 구했기 때문에 수요민에 대한 썸 합계를 구하는 걸로 처리가 이미 다 되어서
5번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줄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는 줄이 지금 없어요. 보면은, 그죠? 보고서 보기 보면 줄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 들어가야 되고, 합계만 들어가면 되죠. 총합계는 여기는 안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되죠. 자, 그거를 해주는데요. 디자인 보기에서 해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어디에 있냐면은, 보고서 디자인에 보시면 여러분들 거는 창이 넓게 보일 거예요. 컨트롤 상자가. 여기 눌러보시면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바뀌죠? 이런 상태로 바뀌었을 때 시작 위치에다 갖다 놓고요. 여기 시작 위치에다 갖다 놓고 Shift 키 눌러주시면 돼요. Shift 키 눌러주시고 여기 시작 위치에서 그냥 클릭하고 쭉 드래그만 하시면 돼요.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그리고 끝 위치만 이렇게 놓으시면 반듯하게. Shift 키가 뭐죠? 수평을 만드는 거죠. 수평 상태로 선을 그릴 때는 Shift 키 눌러주시면 그냥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수평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항목 밑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합계 밑에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수정을 해가지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수정은 어떤 수정이냐면 굵은 선이에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고 보고서 디자인에 속성 시트 가시면 여기 스타일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놔두고 테두리 두께 테두리 두께를 보시면 2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굵어져요. 그럼 이렇게 굵게 되어 있으면 이 내용을 이제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눌러주시고 컨트롤 V를 2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선이 총 3개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마지막 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 방향 키로 쭉 내려가서 어디에다가 놓냐면은 합계 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합계 밑에다가. 그래서 아래 방향 키 쭉 내려가서 합계 밑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정확하게 좀 더 정밀하게 조정하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위 방향 키, 아래 방향 키 조절해서 여기 딱 붙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클릭하시고, 자, 아래 방향 키 조금 내려가다가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 방향 키 눌러서 여기 선에 딱 맞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위에도 클릭해서 컨트롤 위 방향 키 이렇게 딱 맞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보고서 보기로 딱 보시면 여기도 거의 붙었고요. 여기 공간 잘 돼 있고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까지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뭘로 해주시면 되냐면 디자인 보기서는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아웃 보기로 요런 것도 색깔 지워줘야 돼요. 이거 색깔 지워주고 테두리 지워줘야 되죠. 자, 레이아웃 보기로 들어가야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 있는 부분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시고 보고서 레이아웃 디자인으로 가셔서 항상 뭐뭐 디자인 가시면 되죠. 속성 시트가 있습니다. 속성 시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다른 배경색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 다른 배경색 여기 눌러서 보시면 창이 쫙 열리는데 그 중에서 색 없음 얘를 눌러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눌러 주시고 똑같이 색 없음 해주시고 여기도 눌러주시고 색 없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이 테두리도 없어져야 되죠. 요거 테두리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선택이 돼 있어요. 이게 그냥 합계니까 여기 총합계는 선택이 안 됐죠. 컨트롤 키 눌러주시면 세 개가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테두리 선을 없애려면 어디에 가서 해주시면 되냐면은 테두리 스타일 여기 눌러서 투명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투명으로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으니까 속성 시트 창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것이 6번의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주차 가능수는 맨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보이는데 저는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옮겨놨습니다. 이 주차 가능수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중에서 2000 초과인 경우, 2000 초과인 경우는 뭐요? 크다죠. 2000보다 큰 경우. 크거나 같까 이런 게 아니고 이상이 아니고 초과니까 크다야. 자, 다음 서식을 적용해서 글꼴 굵게 배경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아무 데나 이게 클릭해 주시면 전체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서식으로 가셔야 돼요. 서식 탭 눌러 보시면 조건부 서식 나와 있어요. 조건부 서식 눌러주시고 새 규칙 눌러서 필드 값이 뭐보다 크다? 2000보다 크다. 뭐뭐보다 큼 하고 여기에다가 20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만 그게 조건부 서식이죠. 서식을 지정해 줍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만 이 서식을 적용하는데 굵게 배경을 노랑으로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뀐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고서 다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보고서 끝났으니까 저장 눌러주시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우스 R이 마우스 오른쪽, 라이트 오른쪽 버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레이블입니다. 자, 레이블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느냐면은 우편물 주소를 쓸 때, 사무실에서 비품 부착할 때 이런 레이블을 만들어서 부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요 레이블 한 용지에다가 3개씩 해서 이렇게 한 행에 3개씩 해서 넣어서 작성을 하죠. 잘라서 이제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블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이블 보고서는 잘 보셔야 돼요. 테이블을 가지고 합니다.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이냐면은 관리기관 정보. 이거는 들어가서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관리기관 정보를 꼭 누르고 들어가셔야 돼요. 요거 관리기관 정보 테이블을 이용해서 레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관리기관 정보 레이블로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만들기 눌러주시고 여기 클릭하고 만들기 눌러주시고 보고서 중에서 레이블을 가면 되죠. 레이블. 자, 선택하는欄이 없어요. 그리고 꼭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처음에 만약에 컴퓨터에서 액세스 설치하고 실행하게 되면은 이것도 다 해줘야 돼요. 이건 한번 작업을 했던 것들은 그냥 그대로 나오는데요. 원래 A1이라고 제조업체 A1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없을 때는. 이거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가서 A1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 제품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원래 위에서부터 A1을 선택하게 되면은 A1에 대한 그 제품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8315 이걸 선택하시면 되죠. 28315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다 요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눌러주시고, 자, 여기도 처음에는 달라요, 이게. 혹시 다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액세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몇 번 사용했던 분들은 그냥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굴림 10포인트, 중간, 여기 나왔죠? 굴림 10포인트, 중간, 검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눌러주시고, 자, 이제 이런 형태로 여기서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형태로. 자, 먼저 첫 번째 여기 보면은, 관리 코드, 레이블의 필드 순서를 아예 정해놨어요. 이렇게 이 순서로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관리 코드, 두 번째는 그건 뭐예요? 관리 기관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기타가 나와 있으니까 관광지, 분류라는 얘기고, 마지막은 연락처.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앞에 콜론 찍고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은 직접 입력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편집할 때 입력해 주는 내용이고요. 여기 이런 내용들이 바로 순서입니다. 레코드 레이블 필드의 순서. 자,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먼저 첫 번째 대괄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괄호 이렇게 열어주고 그 다음에 관리 코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관리 코드 이렇게 필드명은 중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대괄호로 묶어서 좀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고, 요 사이에 한 칸 띄었죠? 스페이스바 한 칸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 기관이죠. 순서가 관리 기관,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행에 2개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엔터 쳐주시고요. 아래 행으로 내려가서 분류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콜론 나와 있는 건 찍어 주셔야 돼요. 직접 입력. 자, 분류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이렇게 해주시고, 기타가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은 관광지 분류입니다. 관광지 분류 더블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리고 엔터 쳐주시고, 자, 연락처 콜론 이거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연락처 콜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연락처를 넣는 거죠. 여기서 연락처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락처의 마지막 네 글자는 물음표 4개로 정보 보호를 위해서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함수를 못 쓰니까 들어가서 함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 내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레이블 출력 순서는 면적에 대해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되어 있어요. 면적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정렬 규정이 면적이 되는데요. 요 값이, 디폴트 값이 바로 오름차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정하지 않아도 되죠. 여기에 일단 들어가면은 이걸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하라 그런 말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자, 다음 눌러주시고, 자, 뭐라고 표시해야 되냐면은 관리기관 정보 레이블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기관 정보 레이블이라고 여기 보고서 이름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수정 들어갑니다. 오픈물 레이블 디자인 수정 눌러주시고 마침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항목이 첫 번째 행의 항목이 다 굵어요. 그러죠? 여기 클릭해 주시고 홈 탭 눌러서 굵게 이렇게 굵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여기에 이 연락처를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은 번호가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요거 4자만 물음표로 바꿔줘야 되니까, 레프트 함수로 연락처 중에서 몇 개를 추출해야 되면 요거 앞에 있는 거 다 추출해서 얘네만 나타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문자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연락처 앞에다 넣고 LEFT 해주고 가로 열고, 자, 연락처에서 왼쪽에서 몇 자리를 추출할 거냐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061 3개에다가 여기 빼기 4개, 379 3개에다가 여기 빼기 하나. 그래서 총 8개가 되어 있으니까 8개만 추출하면 되죠. 콤마 찍어주시고 8자리. 자, 8자리를 추출하고 가로 닫고, 자, 그러면 8자리만 나타났죠? 뒤에 이제 4자리는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뒤에 4자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물음표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연결하는 함수가 바로 뭐냐면은 연산자가 AND 연산자죠. AND 연산자를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AND 이렇게 해주시고, 자, 문자는 항상 뭘로 묶어라? 큰 따옴표로 묶어라. 자, 큰 따옴표 해주시고, 자, 물음표 하나, 둘, 셋, 넷,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보기로 확인해 보니까 굵게 제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 제대로 나왔고요. 연락처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다 끝났죠.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이렇게 3개로 나오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인쇄 미리 보기로 하시면 돼요. 인쇄 미리 보기로 하시면 이렇게 3개로 나오는데요. 이 공간이 지금 여기 너무 넓어요. 그래서 공간 줄이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가셔서 여기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이 공간만큼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 조금 더 줄여볼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인쇄 미리 보기 해주시면 이 공간들이 이제 줄여져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다 끝났으니까 저장 누르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폼에 대한 거 못한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3번의 폼 문제 중에서 6번입니다. 보고서 클릭하면 관광지 관리 현황 보고서로 이동하도록 작성하시오. 그래서 이 버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름은 보고서라고 넣고 텍스트는 버튼 만드는 거 하려면 일단 열어야 되겠죠. 폼은 관광지 관리 현황 폼 이거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펼치고요. 여기에다 넣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단추를 넣어야 되니까 이게 실행 단추예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은 형식 디자인에 여기 보시면 단추가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걸로 사용하시면 바로 단추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바뀌죠. 자, 2cm, 1cm니까 대략 크기 해놨다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무슨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클릭하면 보고서로 이동하래요. 그래서 그럼 보고서 작업이죠. 보고서를 이동해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고서 미리 보기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다음 눌러주시고 어떤 보고서죠? 우리가 만든 보고서가 관광지 관리 현황 보고서잖아요. 이 보고서를 보고 싶은 거죠. 요거 클릭해서 다음 눌러주시고 자, 여기 단추 이름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림이 아니죠? 텍스트로 해주면 돼요. 텍스트로 해주시고 여기서 뭐만 있으면 돼요? 보고서라고 되어 있죠. 보고서 여기. 그래서 보고서만 남겨놓고 다음 눌러주시고 얘는 필요가 없어요. 명령 단추니까. 그 다음에 마침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고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양식 디자인의 속성 시트 가셔서 형식의 너비가 얼마죠? 2cm, 높이가 1cm 이렇게 해서 내용을 집어 넣었습니다. 2cm, 1cm 했고요. 이제 이 내용 여기에다가 이렇게 맞춰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얘를 뭘로 해주면 되냐면은 폼 보기 눌러주시면 돼요. 저장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폼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고서 버튼이 나와 있고요. 얘를 눌러주시면 보고서 이렇게 열리죠.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리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백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닫았다가 열어보시면 제대로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닫기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줄어들어서 폼 형태가 제대로 다 잘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폼에 여기 보고서 버튼까지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자, 바탕화면에다가 폼 대신에 뭘로? 보고서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컨텐츠 사용까지 눌러주시면 다음에 이 파일을 그냥 열어도 확실하게 잘 열리게끔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로 저장된 거 확인했으니까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